여러분, 미국과 이란의 전쟁 확률이 90%를 돌파하면서 월가의 거대 스마트머니들이 왜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127%나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섹터를 기관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시장은 단순한 지경학적 공포를 넘어선 대혼란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핵심이자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거대한 변동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왜 미국과 이란의 전쟁 확률이 90%까지 치솟았는지, 그리고 월가 거물들이 어떤 섹터에 필사적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는지 전부 분석해왔습니다. 현재 2026년 2월 24일, 우리는 달력에 찍혀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정을 반드시 주목해야 하며 이것이 향후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최후 통첩 성격으로 10일에서 15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한을 던지며 이란 정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오는 3월 2일에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일정과 절묘하게 겹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장은 이 날짜를 기점으로 외교적 협상이 규탄 결의로 바뀌고 결국에는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치명적인 방화세가 될 수 있다고 매우 심각하게 해석합니다. 과거 2025년 6월에도 IAEA가 이란 규탄 결의안을 내놓자마자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이 시작되었던 전례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전쟁 확률이 90%까지 치솟았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작년 상황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선으로 연결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선 넘은 폭격입니다. 작년 6월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핵무기급인 60%까지 끌어올리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까지 합세하여 지하 깊숙이 위치한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사상 최초로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며 이란의 핵 야욕을 물리적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이 공격에 분노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모두 추방해버렸고 이로 인해 이란이 지하에서 핵폭탄을 조립하고 있는지 미국조차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자 진짜 핵심은 바로 이란의 내부 붕괴입니다. 작년 연말 이란의 화폐 가치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국가 경제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란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최고 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정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였습니다. 이란 정권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려 6천 명이 사망하고 26만 명이 체포되는 생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되며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무서운 승부사라 불리는 트럼프가 등장했으며 그는 비즈니스맨답게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현재 이란 정권은 핵시설은 너덜너덜해졌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킨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중동에 전격 급파했으며 이는 단순히 전쟁 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게 정권의 명운을 건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한 트럼프는 그들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미사일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물리적인 군사력 데이터를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국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타격단 2개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며 이란을 반포위 형태로 압박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지중해 동부로 진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제럴드 포드함은 이란의 모든 군사 행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순양함 17척 이상이 집결했으며 중동 주둔 미군 규모는 5만 명에 달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전력입니다. 특히 B-2 스텔스 폭격기와 B-1 비전략 폭격기가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F-16 와일드 위즐과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40기 내외가 집결한 것은 전면전이 아니면 보기 힘든 매우 위협적인 편성입니다. 지상군의 움직임보다 공중과 해상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구성은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만을 정밀 타격하는 제한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의도로 읽힙니다. 흥미로운 점은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국방부 근처 피자집의 야간 주문량이 폭증하는 이른바 피자 지표를 통해 전쟁의 징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가의 똑똑한 자금들은 이러한 오픈소스 데이터까지 수집하여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변동성, 시나리오에 대비한 베팅을 이미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갈등의 가장 위험한 뇌관은 이란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우라늄 농축도를 핵무기 제작이 가능한 수준까지 은밀하게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6월 이후 이란이 IAEA 사찰단의 눈을 가려버리면서 현재 그들이 고농축 우라늄을 정확히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란의 우라늄 보유량이 2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며 단 몇 주면 핵폭탄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이러한 지독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며 이란 의회가 IAEA와의 협력을 완전히 끊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공포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유럽의 핵심 3개국이 스냅백이라 불리는 강력한 유엔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은 사실상 거의 닫혀가고 있는 셈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미사일이 터져야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영리한 스마트머니는 전쟁 확률 그 자체에 돈을 걸며 이미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는 선반영 구간에 진입하여 브렌트유는 7개월 만에 최고치인 7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급등 중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 역시 온스당 50달러 선을 넘보며 치솟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실제 교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극심한 공포심이 가격의 공포 프리미엄을 가득 채우며 거대한 자금 이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포의 중심에는 전 세계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으며 우리는 이곳의 지리적 구조와 경제적 가치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아주 좁은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무려 4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670만 배럴의 원유와 전 세계 천연가스 물량의 3분의 1이 이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해협의 길이는 161km에 달하지만 가장 좁은 곳의 폭은 고작 34km밖에 되지 않아 지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실제로 배들이 오고 가는 실제 양방향 항로의 폭은 각각 3.2km에 불과하며 수심이 얕아 바다 밑 지뢰인 기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지와 바짝 붙어있는 이 구조는 해안가에서 쏘는 미사일이나 저가형 드론 공격에도 속수무책인 공격자에게는 완벽한 사냥터와 같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 좁은 골목길이 단 하나라도 막히게 된다면 전 세계 공장과 자동차의 엔진은 마치 심장마비처럼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본질은 이란이 굳이 군함을 끌고 나와 바다를 100% 틀어막지 않아도 시장은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란이 이곳을 완전히 봉쇄한 적은 없지만 가성비 좋은 무기들로 시장에 대혼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차고 넘칩니다. 고속정 몇 대로 유조선을 위협하거나 저렴한 드론으로 지나가는 배를 노리기만 해도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는 즉각적인 마비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GPS 신호를 교란시켜 수천 척의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항법 혼란에 빠졌던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봉쇄가 아니더라도 이런 찝찝한 흠집들이 생기면 선박의 보험료와 운임이 미친 듯이 뛰며 결국 원유 공급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분석기관 K플러는 호르무즈가 단 하루만 마비되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서 회자되는 하루 만에 127% 폭등이라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는 바로 이 좁고 험악한 바닷길의 구조적 약점에서 비롯된 명확한 근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 웨이는 에너지 기업 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버핏은 2025년 4분기에 쉐브론 지분을 1억 3천만 주까지 늘리는 동시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주요 보유 종목으로 유지하며 하락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중을 줄였는데 이는 기술주보다
에너지 자산의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에 더 높은 가치를 둔 선택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고유가 상황에서 쏟아내는 막대한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버핏은 판단한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 역시 이머징 마켓 비중을 93% 이상 줄이며 중국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 자금을 급격히 회수했습니다. 달리오는 대신 미국 내 SP500 ETF와 엔비디아 같은 대형 성장주로 자금을 집중시키며 미국의 산업적 우위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금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했는데, 이는 전쟁이 기술 혁신과 AI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해 유가의 배럴당 약 $10 정도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란의 석유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9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역시 이란의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브렌트유가 $85를 전면 충돌 시에는 $100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JP모건은 단기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치까지 제시하며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6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약 12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있는 셈이며,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은 50-60달러 선이기에 유가가 $100를 넘어서면 업계 전체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엑스모빌, 쉐브론과 같은 메이저 석유사와 옥시덴탈 같은 셰일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으면 중동의 에너지 자원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아주 긴 우회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항해거리는 최대 13,500캐리까지 늘어나고 운송기간 역시 기존 28일에서 42일로 길어지며 물류 대란이 현실화됩니다. 선박 공급이 부족해지며 해상 운임이 폭등하게 되고 미국 내 LNG 수출 터미널을 가진 기업들은 중동의 빈자리를 메우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방산 섹터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방산주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항공우주 및 방산 지수는 전쟁 시작 후 4년 동안 SP500의 성과를 압도하며 3배 가까이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최근 갈등 이후 40% 이상 급등하며 2026년 2월 19일 사상 최고가인 $666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등 주요 방산주들도 과거 분쟁 시 일주일 만에 16%씩 급등하는 등 전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특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탄약과 미사일 재고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실제 교전 시 소모성 무기에 대한 수요 폭발은 주가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K방산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적이 실제로 폭발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하며 1년 만에 75%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한국판 패트리엇을 중동에 수출하며 이익이 44% 급증했고 사우디와 UAE로부터 확보한 수주 잔고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현대로템의 K전차 또한 폴란드와 중동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어 지상전 수요가 터질 경우 K방산은 그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곳은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시는 사이버 보안 섹터이며, 이는 현대전쟁의 양상이 물리적 충돌 이전에 디지털 공간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AI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당면한 전쟁은 내일 당장 터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대전은 대포를 쏘기 전에 적국의 금융망과 발전소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로 시작되며, 실제로 이란 연계 해커들의 공격은 전년 대비 150%나 폭증했습니다. 이제 해커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묘한 공격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중동의 거대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보안 수요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발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국가와 기업을 지키는 필수적인 생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기관들이 이들 보안 기업의 몸값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재평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이 바로 이 섹터의 가치가 폭등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해운과 보험 섹터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커질수록 선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전쟁 위험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으로 호르무즈 인근의 보험료는 배가치의 0.5%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평소보다 2배나 높은 수준으로 물류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의 운임이 이미 20% 이상 뛰었으며 분쟁이 지속될수록 물류 관련 주식들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실전 투자 판단 트리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푸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원유 공급로가 막히며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강력한 공급 충격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혼란 여부이며 드론 위협이나 GPS 교란만으로도 유가에는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2월 26일로 예정된 외교 협상의 성사 여부로 만약 여기서 의미 있는 합의 초안이 나온다면 관련 자산의 가격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IAEA 이사회 결과이며 여기서 이란에 대한 추가 규탄 결의가 나온다면 군사 행동의 명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수는 미군 전력의 추가 증강 또는 철수 움직임으로 항모 타격단이 추가 배치되느냐, 철수하느냐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후의 신호가 됩니다. 이를 투자 전략으로 연결하면 만약 2월 26일 협상이 재개되고 이란이 사찰을 수용한다면 유가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으므로 비중을 줄이고 관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IAEA 이사회에서 강경한 결의가 나온다면 군사 행동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에너지와 방산주의 추가 상승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 비중을 늘려야 하며 실제로 호르무즈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공습이 시작된다면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전쟁 발발 직후는 늘 가장 강력한 바닥이었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SP500은 개전 후 3개월 동안 18.2%나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괴물이 사라지고 실제 위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시장은 오히려 공포를 털어내고 안도감을 느끼며 반등하는 기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K방사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실제로 폭발하며 체급을 키워가는 강력한 주도 섹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하며 1년 만에 75%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기록했고 이제 영업이익 5조 원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또한 중동 수출을 통해 2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주 잔고를 확보하며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K이전차 역시 폴란드와 중동 시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증명하며 지상전 수요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재 방산과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 와 있다는 사실은 냉정하게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전쟁 위기가 극적인 외교 타결로 해결된다면 하락 리스크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지성으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변화를 살피며 3-4번에 걸쳐 분할 진입하고 유가 추이와 미군 항공모함의 철수 움직임을 체크하며 명확한 손절선을 지켜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실전 배분 전략은 전체 자산의 딱 30%만 방산과 에너지에 담고 나머지 70%는 우량 기술주와 현금으로 보유하여 시장의 흔들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실제로 대포를 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공포를 가격에 미리 우겨 넣으며 선반영하고 있는 긴박한 구간입니다. 2월 말과 3월 초로 이어지는 데드라인은 이미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미군은 중동에 집결했고 이란 정권의 도끼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 그리고 사이버 보안 섹터가 이토록 뜨겁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군사적, 경제적 위협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행동 대신 강력한 제재 중심의 타협안을 선택하여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빠르게 반납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포성이 울리는 그 순간, 진짜 거대한 기회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한 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희 경제사냥꾼은 앞으로도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리포트를 뒤지고 팩트를 체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정보만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 중 궁금한 종목이나 더 알고 싶은 경제 뉴스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장의 지독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장의 이면을 파헤칠 것입니다. 아직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핵심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단순한 공포가 아닌 자산 증식의 위대한 기회로 반전시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다 함께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팩트 체크를 마친 다음 리포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사냥꾼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냥꾼의 본능으로 내일의 시장을 선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거대한 뉴스가 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무효화하며 역대급 주가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감세 효과를 넘어서서 무려 1,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틀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전개되고 있는 유동성 폭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선포한 새로운 15%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상승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손실 없이 모든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급 사건의 시작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잠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로 돌려 연방 대법원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판결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3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강력한 관세 정책의 앞날에 완벽한 제동을 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인 철퇴를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할 때 핵심 무기로 휘둘렀던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EEPA라는 법안이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완전히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수많은 관세들이 사실상 모두 헌법에 위배되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온 트럼프식 무역 정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원래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비상권한법으로서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해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수한 용도로 설계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넘어서서 타국을 압박하기 위한 관세 부과용 무기로 확대 해석하여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왔던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펜타닐 밀매 차단이나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법을 관세 부과에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법의 본질적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이 정해준 권한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의회가 가진 입법적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도 아래 작성된 다수 의견서를 살펴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에 관한 권한을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매우 명확한 용어와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IEP의 이 법전의 문구 그 어디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번 판결을 이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 번도 그런 비정상적인 용도로 쓰인 적이 없는 법을 갑자기 관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효화 결정이 내려진 관세의 범위는 실로 어마어마한데 작년 4월에 전격 발표되었던 보편 관세 10%에서 50% 사이의 모든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펜타닐 유입 방지를 핑계 삼아 부과했던 추가 관세들은 물론이고 상대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세금들이 모두 철퇴를 맞았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같은 신흥 국가들을 겨냥하여 실행되었던 다양한 관세 부과 조치들까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법적 근거를 잃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 무역 질서는 거대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여파로 미국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절반 이상 급격하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영을 짓눌러왔던 막대한 세금 부담이 일시에 사라지며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시장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강력한 주가 상승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명확한 구조적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무려 1,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불법 판결을 받은 법안을 통해 걷어들인 관세는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불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막대한 자금은 다시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직접 환급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판단을 미국 국제무역법원 같은 하급심으로 넘겨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1,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만 30만 개가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코스트코와 홈디포, 알코아,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부터 수많은 중소기업이 전방위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1,700억 달러가 실제로 환급되는 순간 이것이 사실상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동일한 파괴력을 낼 것으로 분석합니다. 보통 경기 부양책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을 직접 풀어 시장에 인위적으로 돈을 주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비용이 줄어드니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는 물건값이 내려가니 지갑을 열게 되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걷어갔던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경제적 활력이 매우 큽니다. 웰스파고 리포트에서도 2026년 경제를 지탱할 핵심 요소로 이 대규모 세금 환급을 꼽으며 시장의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이번 환급이 1,70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감세 효과를 내며 기업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가 현금을 뿌렸을 때 S&P 500 지수가 바닥에서 100% 넘게 폭등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환급은 규모가 그때보다 작을지 몰라도 돈의 종착지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 창구에 꽂힌 막대한 현금은 결국 자사주 매입이나 새로운 설비 투자, 그리고 주주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시경제를 짓누르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다는 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강제로 붙이는 추가 비용표이며 이것이 사라지면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던 요인 자체가 증발하게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억지로 끌어올렸던 높은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연준에게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관세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시켜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연말까지 강하게 밀어 올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금리를 올리던 연준이 인하 기조로 돌아서자마자 S&P 500 지수가 29%나 폭등했던 유동성 장세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 둔화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관세 철회라는 확실한 물가 하락 명분을 가지고 금리를 내린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호성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비용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 역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관세 무효화로 인해 수입 원가가 즉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물건을 수입해 파는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섬유, 완구, 식음료, 그리고 가전 유통 업종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실적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 이는 작은 비용 절감이 거대한 이익으로 변하는 마법입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관세라는 족쇄만 풀리면 절감된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의 순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1,700억 달러의 환급금이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기업의 이익 배수와 곱해지는 순간
지수를 밀어올리는 파괴력은 증폭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무역 분쟁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에 가장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 무역 전쟁 당시 20% 가까이 폭락했던 지수가 양국 휴전 소식 하나에 바닥을 치고 수직 반등했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최고 경영자는 관세라는 먹구름만 거치면 더 이상 주가를 끌어내릴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응축되어 있던 자본의 에너지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한 방향으로 거칠게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상승 시나리오 속에서도 판을 다시 흔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수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분노한 트럼프는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플랜 B로 꺼내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제 수지 위기를 명분으로 복잡한 조사 절차 없이 단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속전속결형 무기로서 시장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세 상한선인 15%까지 하루 만에 꽉 채워 기습 인상을 발표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22조 카드에 최대 150일이라는 치명적인 유효 기간이 걸려 있어 고작 5개월 뒤면 그 약발이 다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뒤에서 상한선 없이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301조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232조를 동시에 준비 중입니다. 이런 난타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행동에 옮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선거 이후 트럼프가 쏟아낸 49건의 관세 위협 중 실제로 끝까지 부과된 비율은 고작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가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협상 테이블에서의 기선 제압용 레버리지로 간파하고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 주식을 성급하게 던지지 않는 면역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둔감함은 거꾸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며 마을 사람들처럼 안일하게 시장을 보다가 진짜 세금 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현재 무역법 232조에 따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1조 178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전자공학 섹터는 시장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터질 수 있는 거대한 뇌관입니다. 미국의 이런 변덕스러운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은 행정부의 스탠스가 투명해질 때까지 무역협정 비준 자체를 전면 동결하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주요 협정회담을 전격적으로 미뤄버렸고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영국은 수출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10% 우대 관세 협정을 맺었으나 트럼프의 새로운 122조 관세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15%를 적용하게 되면서 졸지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이미슨 그리어가 기존 협정 유지를 언급하며 파트너들을 다독였지만 자동차 25% 관세 카드는 여전히 시행일 미정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1,7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관세 환급금이 실제로 기업들의 통장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입금되느냐 하는 속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소비자 가격 전가 여부를 증빙하라는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끈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부양의 폭발력은 서서히 식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가 던진 15% 임시관세가 기존의 국가 간 합의를 덮어버리는 무적의 규칙이 될지 아니면 예외 조항들로 인해 구멍이 뚫릴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무역법 232조의 장막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반도체와 항공기 그리고 특허 의약품 조사 결과가 실제 세금 고지서로 환치되어 날아올지 여부를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관세 수입의 증발과 대규모 환급으로 인한 재정 적자 공포가 채권 시장을 자극하여 10년물 국채 금리를 4.1% 위로 밀어올리는 현상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갉아먹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장에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지역의 이란발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가 한 달 만에 11%나 급등하며 간신히 잡아놓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자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더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시장의 물줄기를 읽어야 합니다. 전략의 핵심은 명확한데
$1,700억 달러의 환급 절차가 하급심의 법리적 난관을 뚫고 예상보다 빠르게 기업들에게 지급된다는 확신이 설 때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 부담의 직격탄을 맞고 신음하던 유통, 의류, 완구, 그리고 가전 분야의 소비재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순이익으로 직결되는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가령 정부의 꼼수로 환급 절차가 1년 넘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미 불법으로 판명난 관세 족쇄가 풀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라는 장기전 무기로 핵심 반도체 시장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협의 4분의 3이 빈말에 그쳤던 트럼프의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겁을 먹고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10% 관세를 15%로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백악관의 극심한 정책 변동성은 시장의 피로도를 높이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여기에 관세 환급 절차가 복잡하게 꼬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카바노 대법관의 경고 역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벽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주식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불안 요소도 간과할 수 없는데 최근 블루아울이라는 대형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시장에 생생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낡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실이 그들에게 자금을 대준 사모신용시장의 균열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의 거물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이것이 2008년과 같은 시스템 전체 붕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간신히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어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를 방해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권 입장에서 유권자의 체감 물가를 올리는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무한정 밀어붙이는 것은 자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철퇴는 단기적으로 법적 파열음을 내는 충격 요법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거대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700억 달러의 유동성 해방과 물가 하락,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턴어라운드, 그리고 기업의 마진 개선이라는 강력한 네 가지 엔진이 이제 막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빈틈을 타서 임시 관세 장벽을 치고 우회로를 파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전 투자자라면 월가의 똑똑한 알고리즘처럼 시장을 입체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쏟아지는 소송전 속에서 어떤 대기업이 가장 먼저 환급금에 물꼬를 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승소하여 환급 사례를 만드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하며 이것이 시장 전체에 미칠 선례로서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15% 임시 관세가 과거 약속했던 영국이나 한국과의 거래를 무참히 짓밟는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며 살려주는지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더불어 장막 뒤에서 진행되는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관세 조사가 단순한 겁주기용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세금 고지서로 둔갑하여 시장을 타격하는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적자 공포가 국채 금리를 얼마나 발작하게 만드는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비로소 온전한 시장의 그림을 그려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변화무쌍한 정책 앞에서 섣부른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맹독과 같으며 상승과 하락의 시나리오를 양손에 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확인한 팩트와 구조적 신호가 켜지는 방향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역대급 변동성을 가장 안전한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진짜 투자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관세 무효화 여파가 한국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하여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테니 그 분석 내용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뉴스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리포트들을 뒤지고 팩트를 체크하여 다음 영상에서 더욱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변동성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에게는 자산을 비약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파격적인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독주에 사법적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잠겨있던 막대한 유동성을 해방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플랜 B로 꺼내든 122조의 임시 관세가 가진 150일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그 너머에서 준비되는 장기전 무기들의 실체를 냉철하게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관세 위협 발언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과거 통계가 보여주듯 그중 오직 4분의 1만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기반한 이성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돌려받을 1,700억 달러의 환급금은 결국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로 이어져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는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관세 인하가 가져올 물가 하락 명분은 연준이 금리를 시원하게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주식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골디락스 장세로의 진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전자공학 등 핵심 기술 섹터를 겨냥한 232조 정밀 타격은 여전히 살아있는 리스크이기에 관련 분야 투자자들은 정책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강경 대응과 영국의 고심, 그리고 인도의 회담 연기 등 글로벌 파트너들의 복잡한 셈법은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정학적 필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지 말고 관세 수입 증발이 가져올 재정 적자 공포가 채권 시장의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지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라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산 배분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환급금이 기업의 장부에 실제로 찍히는 속도가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도 실전 투자자라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유동성 해방, 매크로 턴어라운드, 기업 마진 개선,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강력한 4가지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한 구조적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이번 관세 무효화 사태가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구체적인 수혜와 타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후속 영상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세밀하게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경제 사냥꾼은 여러분이 이 험난한 금융시장의 파도를 넘어 진정한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핵심 리포트들을 낱낱이 파헤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통찰이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이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버튼을 눌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와 제작자의 관계를 넘어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함께 전략을 짜고 성장하며 진정한 부를 쟁취하는 강력한 투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역대급 변동성을 이겨내고 승자의 미소를 짓는 그날까지 경제 사냥꾼은 멈추지 않고 팩트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는 조만간 더 유익하고 파괴력 있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예.